안녕하세요. 양성원 과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캐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하게 될 그 리습들 그리고 스케치업의 경우는 루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은 캐드인 상태, 그냥 생 캐드인 상태랑 스케치업만으로는 아마 꼭 물량 산출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하실 때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캐드에 있어서의 리습과 스케치업의 루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는 뭐 단순히 뭐 속도 뭐 수십 배 차이가 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작업의 정확도 면에서도 뭐 비교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좋은 뭐 리습을 얻었는데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만약에 자기의 컴퓨터에 깔아줬다 하더라도 만약에 뭐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한다거나 뭐 집에 가서 한다거나 뭐 회사를 이직했다거나 라고 했을 때 그 똑같은 리습을 사용할 수 없다면 아마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를 겪으실 건데, 그래서 오늘은 그 리습들을 설명하면서 일단 어떻게 설치하는지 일단 그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드를 여신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리습을 얻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AP 엔터 치게 되면 이 응용 프로그램 로드 언로드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해당 목차를 선택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들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는 거고요. 아마 처음 실행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실 거예요.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바탕화면에 도움곱이라는 곳에 리습 루비라는 곳에 일단 두 개를 복사를 해놨거든요. 누군가에게 리습을 얻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추가가 된 거고요. 또 하나 신속 선택 추가 누르게 되면 이게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닫기 이러면 일단 로드가 된 건데요. 지금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고 캐드를 한번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 해당 리스트를 로드하게 되는 겁니다. 매번 킬 때마다 뭐 이곳에서 일회성으로 쓴다 치시면요, 이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그럼 여기 로드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도면에서만 그 리습이 활용이 되고 다른 도면을 연대거나 아니면 캐드를 껐다 켰을 때는 다시 그걸 로드 시켜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AP 명령어를 통해서 아예 캐드가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이 관련 리스트를 로드해라 라는 거를 미리 등록을 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캐드 리습 중에서 몇 가지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일단 뭐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워 놓도록 하고요. 어떤 것들이 유용하게 쓰이냐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꼭 쓰는 리습이 아니더라도 아마 비슷한 종류의 리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본인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여러 개를 써봐야지만 그걸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한테 맞는 게 있다면 그걸 항상 다른 곳에 저장을 해 두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량을 뽑을 땐 GP라는 리습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레이어 관리할 땐 LAM 레이어 매니저를 일단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신속 선택이라는 메뉴를 또 리습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메뉴들은 리습이죠.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면 일단 물량 산출에는 GP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향후 물량 산출함에 있어서 자주 써먹을 거니까 뭐 이런 그 옹벽들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물량을 산출하고 싶으면 뭐 높이 뭐 만약에 뭐 기초 높이가 600이라고 하면 높이 600, 문자 크기는 뭐 처음에 한 번만 세팅하면 되고요. 원하는 객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객체 선택. 자,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문자 크기를 조금만 높여 보겠습니다. 200 정도로 높이고요. 자,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제가 월을 선택했기 때문에 월 10, 9,
뭐 8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매겨지면서 물량이 산출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산출되냐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높이를 600을 줬기 때문에 0.6m 이 길이는 자동으로 해당 리습이 길이를 구하는 거고요. 이 해당 면적은 21.79제곱미터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옹벽 산출함에 있어서도 뭐 이 기둥이 만약에 3m다 그러면 3m를 주고 원하는 객체를 뭐 옹벽과 선택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게 되면 좀 글자를 크게 놔가지고 좀 이렇게 좀 겹치긴 하는데요. 요게 바로 기둥 둘레가 아마도 3.2m라고 봐지고요. 높이는 제가 준 3m. 한마디로 높이만 제가 주어 주는 거고요. 그 실제 길이는 이 리습이 알아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뽑은 물량을 확인하고 싶을 땐 표 그리기 선택해서 뭐 이런 쪽에 놓게 되면 잠깐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이 번호마다 뭐 13, 14, 15, 16, 17, 18 이 번호대로의 총 길이 그리고 제가 주어준 높이 한마디로 물량을 산출할 때 저는 높이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총 면적이 31.2제곱미터 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리습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물량을 계속 산출을 할 거니까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자, LAM이라는 게 뭐냐면 레이어 매니저예요. 이거를 아마 제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건데 어떨 때 사용을 하게 되냐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물량을 뽑으면서 이 노란색 선이 있고 이 하얀색 선이 자동으로 물량을 산출하면서 생긴 GP월이라는 레이어예요. 이거는 뭐 거푸집 수량이라는 또 레이어고 이 옹벽은 뭐 COL이라는 레이어입니다. 한마디로 CAD는 각각 다른 레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실제 이거는 이제 가더 그리고 빔, 옹벽 이런 것들이 하나로 겹쳐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물량을 산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최초의 도면을 받았을 때 도면을 분리하고 분해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분리분해를 해야지만 그걸 기준 바탕해 가지고 물량을 산출한다거나 스케치업에 불러왔을 때 아주 편하게 3D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겹쳐 있는 도면인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옹벽만 가지고 아래로 가지고 내려오고 싶을 때 뭐 하나씩 뭐 선택을 해서 뭐 이렇게 뭐 무브로 가져오는 게 아마 뭐 가장 재래식 방법이겠죠. 여기서 옹벽이 사라졌고요. 근데 이렇게 뭐 복잡하지 않을 때 뭐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 굉장히 복잡한 도면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 가져온다는 게 또 하다 또 클릭 미스를 할 수도 있고 어렵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LAM 리습입니다. 이 리습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두 개랑 요거 이 세 개의 버튼만 아마 거의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원하는 그 하나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COL이라는 레이어네요.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요 버튼 LFF가 단축키인데 요거만 남기고 다 꺼라. 지금 보게 되시면 이 한마디로 COL이라는 레이어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다 일단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거를 뭐 이동을 이렇게 시켜놓고 오른 전부 다 켜라 그러면 켜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것들만 쉽게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컨트롤 Z로 돌아가고요. 요 위에 있는 기능은 반대로 이 선택한 애만 숨겨라. 그러면 이 도면에서 지금 선택한 것만 숨기게 되는 거죠. 오른하면 다시 나타나고요. 이걸 LFF죠. 요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선택한 레이어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게 해줘라 라는 기능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되냐면 지금 제가 테두리로 지금 산출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산출 01이라는 레이어로 하나 만들어 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옹벽을 아래로 내리고 싶을 때 아까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아래로 내리게 된다면 정확히 어디다가 내려야 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뭐 비슷한 위치이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레이어와 제가 테두리 그려놓은 레이어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뭐냐 한 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일단 숨겨라 라는 명령이죠. 그렇게 되면 이 테두리가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move, 뭐 원래 카피를 이용하지만 이렇게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키면 이 도면에서 옹벽만 분리를 하게 된 거죠. 여기도 보게 되시면 이게 보인데 보, 빔, 보와 빔이 지금 다른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뭐 따로따로 분리를 하고 싶으면 또 이 보만 선택하고 테두리, 그리고 다른 레이어는 일단 잠깐 숨겨두고요. 이동으로 내려줍니다. 키고 점점 도면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보만 선택하고 테두리 숨기고 나머지를 이렇게 내리고 이런 식으로 도면을 하나하나씩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컨트롤 Z로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이 지금 이런 경우를 보셨을 때 잠깐 요거를 지워보면 보가 같이 있어요. 컨트롤 Z. 근데 겹쳐 있는데 지금 얘를 선택하게 되면 노란색 옹벽 선이 선택이 되죠. 저는 그 보를 선택하고 싶은데 부터 보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를 눌렀을 때 왜 노란색이 선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일단 가져야 되는데요. 요거에 대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요 버튼입니다. 한마디로 노란색을 선택해서 맨 아래로 내려 보내게 되면 지금 요걸 선택하게 됐을 때 보가 선택이 되죠. 아까랑은 다릅니다. 근데 보이기에는 지금 노란색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진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럴 땐 그 RE 엔터 리젠인데요. 지금 이쪽 잠깐 보면 이게 지금 다각형 모형이었었거든요. 이것도 어떤 얘기냐면 도면 작업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은 이 원형이 다시 한번 꼭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CAD 도면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 동그라미로 분명히 그려져 있던 게 어느 순간 다각형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게 원래 다각형으로 그려진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건데 계속 작업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다각형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P, LAM 분명히 노란색이 먼저 찍혔기 때문에 이거를 맨 아래로 저는 내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택하면 보가 선택이 되죠. 근데 이 아까는 분명히 이게 점선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실선으로 보이고 분명히 녹색이 위로 올라오라고 했는데도 노란색이 위로 보이고 선택은 녹색이 되지만 동그라미도 지금 막 이렇게 깨져 보이게 되죠. 이럴 때는 RE 엔터라는 명령어를 쳐주시게 되면 이 도면을 다시 그 최종 세팅에 맞춰 가지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하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원도 이제 좀 이쁘게 돼 있고 제가 얘기한 대로 녹색이 위로 올라와 있고 원래 자기들이 점선이기 때문에 그 속성에 맞춰 가지고 도면들이 다시 이렇게 재생성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LAM이라는 그 리습에서는 이 도면을 분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자주 쓰는 게 QS라는 거, 신속 선택인데요. 이것도 아마 자주 사용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방금 여기서 제가 뭐 레이어를 분리할 때, 다시 일단 복잡하니까 아래를 지워 놓고요. 옹벽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이것처럼 해당 레이어만 이렇게 갖고 내려왔다고 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만약에 제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문자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문자만 보니까 얘는 빔 이름이라는 레이어고 취소 누르고 이 데크는 슬라브 텍스트라는 또 레이어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내리려고 치면은 이거 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를 끄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내려와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다 내려왔네요. 이런 식으로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신속 선택은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냐면 원하는 것들을 쭉 다 선택을 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 직선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 요소들이 있을 건데, 쭉 선택해서 일로 마우스를 올리면 지금 비활성화가 됐죠. 어떤 얘기냐면 제가 지금 선택한 것들 중에서 라인이 있고 폴리라인이 있고 서클 원형이 있고 텍스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취소 눌러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만 글자만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텍스트만 선택이 가능하게 돼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써놓게 되냐면요, 이 전체를 선택하고 쭉 일로만 넘어오게 되면 선이 있고 폴리라인이 있고 서클이 있고 텍스트가 있다, 나는 텍스트만 선택하고 싶어 라고 한 다음에 필터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내가 선택했던 것들 중에서 이 글자들만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브 엔터. 그럼 제도 설정이 자꾸 꺼지는데, 요거를 내리게 되면 지금 글자만 선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와중에서 아마도 이거는 PL 라인일 거고요, 이거는 그냥 라인입니다. 이거는 원형이죠. 쭉 선택해서 나는 그 원형 기둥만 선택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원, 필터 적용,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원하는 것들만 선택이 됐죠. 그래서 도면을 분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LAM이랑 이 신속 선택을 이제 같이 써 먹으시면서 도면을 분리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더 유용한 이유는 이 해치라는 것도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예제 도면에는 그 레벨 표시를 나타내는 그 해치를 지금 그려놓지 않았었는데, 해치 같은 경우를 선택할 때도 전체를 쭉 선택해서 올리게 되면 해치가 선택이 되거든요. 해치도 내리고 뭐 블럭만 선택한다든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리셉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좀 이해하시기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좌표점을 갖고 있는데, Z점, 그러니까 XY는 XY 이런 거고, Z점은 이 위아래로 3D로 돌출되는 거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Z점이 0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도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제대로 또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도면을 좀 잘못 그린 경우죠. 그럴 때 3D, 2D, 엔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리습인데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보이는 게 변하진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혹시 스케치업으로 가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자, 만약에 캐드 도면이 그려져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둥이 아마 뭐 그려져 있겠죠.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건데, 굉장히 그 확대를 했을 때 이 Z가 이 위쪽으로 뭐 1만큼 올라오게 그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게 되면 도면이 어떤 식이냐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그려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만큼 공중에 떠 있게 되는 Z축 값을 갖고 있는 선들이 캐드에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캐드를 스케치로 넘기게 되면 선이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멀리서 보기에는 그냥 평면 그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상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도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습관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다 도면을 분리한 상태에서는 3D, 2D 엔터 누르고 이 전체를 한 번 그냥 쭉 선택을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모든 Z점을 0으로 내리는 리습이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지만, 또 도면이 또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또 Z축 값 자체가 원래 없기 때문에 원래 큰 문제가 안 될 건데, 저는 한번 좀 아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3D, 2D라는 리습을 항상 로드 시켜놓고 도면 마지막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한번 실행해주는 것만으로 일단 끝내고 있습니다. 이 다음 또 자주 써먹는 명령어는, 이건 리습은 아닌데요.
원래 오토캐드에 들어있는 기본 명령어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GP라는 리습으로 물량을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옹벽만 한번 봐보죠. 문자 크기를 한 50 정도로 낮추고요. 만약에 객체를 선택하는데 하나씩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4개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선택하면 이렇게 4개의 선이 나오게 물량이 산출되겠죠. 컨트롤 Z로 뒤로 돌려주고요. 근데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지금 이런 도면이 무브를 합쳐주겠습니다. 이렇게 합쳤다면 지금 지워보겠다라고 하고 이거 선택하면 선이 2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이기에는 하나의 네모지만 실제로 면이 겹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생각 없이 그냥 객체를 선택하겠다라고 텅 물량을 뽑으면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글자들이 겹쳐 있죠. 이렇게 2개의 선이, 이 선도 2개고 이 최초 옹벽 라인 자체가 2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량이 2배가 산출되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이 잘못을 한 거는 아니지만 도면을 그릴 때 정말 중요한 이유로 이런 식으로만 겹쳐 있게 된다면 본인이 뭐 꼼꼼하게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객체 선택 쭉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물량을 쫙 산출해 버리게 되면 다른 곳은 정상이니까 넘어가는데 이곳은 2배 물량이 산출되게 되는 거죠.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떤 걸 사용하냐면 오버킬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캐드 자체의 명령어예요. 자, 그러면 객체를 선택한다. 이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 전체를 선택해 주는데 이 오버킬 명령이 서클 같은 거는 좀 제대로 안 먹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좀 지워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 원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이걸 써먹으면 되겠네요. 이 타원이나 원 같은 경우는 오버킬 했을 때 좀 약간 지워지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럴 때 원하는 거 쫙 선택을 하고 원형, 뭐 이게 호가 있다면 호도 선택을 같이 해주고 필터 적용해서 무브를 일단 잠깐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오버킬이라고 해서 이 쭉 전체를 선택해주게 되는 거죠. 지금 요 옹벽은 지금 2개가 겹쳐 있는 상태였죠. 선택을 전부 해주고 엔터 누르게 되면 이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차이가 얼마 이상 났을 때 이 중복 객체라고 선택하고 삭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0.0001은 좀 너무 심하고 한 1 정도, 만약에 뭐 100이라고 해놓게 되면은 뭐 10cm 벌어져 있는 것도 중복됐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우면 안 되는 요소들이 많이 지워져요. 그래서 한 1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이런 거 다 선택해서 다 무시하고 그냥 1 정도 차이로 그 2개의 선이 있다면 겹쳤다고 생각하고 지워라 라는 얘기거든요. 확인 누르면 자, 이쪽에서 4개의 중복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아마 요걸 거예요. 지금 요거를 무브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 자, 없어졌죠. 다시 지금은 하나지만 다시 이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중복을 시켜 놓으면 이것도 겹쳐 있겠죠. 오버킬에서 원하는 객체, 만약에 위에 2개만 선택을 해 볼게요. 처음에 세팅했던 값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워보겠다 했을 때 요거는 1개고 지워보겠다 했을 때 얘는 2개겠죠. 그러니까 오버킬 명령으로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들을 지워줬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킬은 만약에 물량을 뽑을 때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물량을 이렇게 클릭으로 뽑으시는 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선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뽑는다는 것도 곤욕이거든요. 객체 선택해서 쫙 이렇게 뽑게 되는데 이때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오버킬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영 자동 변환이라는 거를 깔아놨는데요. 발음은 좀 힘드네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뭐 L 엔터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글자
갑자기 이 글자를 바꾸고 싶어 라고 해서 더블 클릭으로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치면 아마 영어가 쳐질 거예요. 그래서 뭐 한글로 바꿔서 뭐 가나다라 라고 쓰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왔죠. 이 상태에서 다시 L 엔터를 치게 되면 원래는 L 엔터가 쳐지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한글이 쳐지게 돼서 명령어가 안 먹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글 한영키를 써서 한글을 썼다면 쓰고 엔터 치고 밖에 나와서 명령어를 치는 순간 한글이 써지는데 자동으로 영어가 써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편집하게 들어가면 별도 키를 누르지 않아도 그냥 바로 또 한글이 써지고, 한마디로 로드만 시켜놓게 되면 그 자동으로 명령어를 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 명령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영키를 계속 눌러주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게 바로 이 리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자주 사용하는 리셉 중에 하나가 자, 글자 변환인데요. FTX라는 거를 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이게 보부호들이거든요. 뭐 G1, G2, G3, 뭐 G1A 등등. 이 보가 일단 위로 가지고 올라가서 설명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자, 이 해당 보들이 있으면 여기에 부호들이 항상 쓰여 있습니다. 이 보는 G2라는 보고, 이거는 B1이라는 빔이고, 뭐 그냥 다 보라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B1A, G1, B0. 한마디로 이 보마다 이 보의 높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좀 튼튼한 보고 여기는 좀 안 튼튼해도 된다라고 하면 얘는 보 높이가 뭐 만약에 600이다, 얘는 400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 옆면을 물량을 나중에 산출을 할 때 이 보가 도대체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보 옆면을 산출을 해주게 되는데, 간단히만 그리면 그냥 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보의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얼마 보냐에 따라서 지금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 옆면을 산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 옆면을 산출해 줘야 되는데, 이 보는 이게 600이라 크고 이거는 G1은 400보기 때문에 이게 좀 낮겠죠. 이 슬라브를 제외한 면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일람표를 보면서 뽑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좀 늦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FTX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도면을 보면 도면 옆에 표시가 되는 경우도 요즘에 많이 있고요. 별도로 뭐 보일람표 이런 도면이 또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G3는 600보다, 뭐 B1A는 500보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하나를 출력을 해 두시고요. 이 하나하나를 다 선택해서 바꾸기는 힘드니까, 자, 만약에 뭐 G3다 그러면 G3 하고 일람표를 보면서 얘는 600보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했다 치고요. 자, 찾기 전체를 선택하시고 엔터 누르면 이 지금 보시게 되면 G3만, 제 선택한 G3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바꾸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G3라는 게 다시 600보라고 바뀌었습니다. 다시 컨트롤을 돌려볼게요. 일람표를 딱 펼쳐 두시고 하나하나 보면서 하는 것도 힘드니까 일람표를 딱 보시고 G3은 600보구나. 그럼 찾기 스페이스 바꾸기. 자, 그 아래 뭐 G4가 또 있다고 치면 G4도 만 600보다. 그러면 찾기 스페이스 바꾸기. 이런 식으로 또 바꿔주고요. G2도 있네요. G2는 만약에 500보다. 그럼 500보 찾기 스페이스 바꾸기. 이런 식으로 모든 보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거죠. 이 보 개수 종류만큼의 이 명령을 제가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보 높이를 재기보다는 미리 이렇게 글자를 바꿔 놓고서 물량을 뽑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바꿔볼까요? B1 400보다 라고 해놓고 찾기 전체 스페이스 바꾸기 이러면 또 바뀌게 되죠. 자, 요거를 어떻게 이제 쓰게 되냐면, 보를 뽑는데 지금은 보가 딱히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를 하나 눌러 주겠습니다. 보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보 높이가 만약에 600보라고 하면 아까
그랬듯이 만약에 보가 뭐 이런 식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자고요. 이 슬라브가 만약에 뭐 200 슬라브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0이다. 그러면 600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600이다라는 개념이니까 슬라브 20cm는 빼야겠죠. 보 옆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600보라면 빼기 200을 이제 산수를 해야겠죠. 아, 이거는 400만큼만 옆면이 존재하는구나. 거푸집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400 객체 선택을 눌러준 다음에 600보드를 다 선택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G1이든 G2든 상관이 없어요. 거푸집을 뽑을 땐 옆면은 600 보면 그냥 더블 클릭하면 0.4 길이는 자동으로 이 GP가 계산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600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다 0.4를 그냥 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600보 600보 넣고 이것도 600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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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렇게 되면 600보에 대한 합출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자들을 다 바꿨다면 뭐 600, 400, 500들 아마 그렇게 쫙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400보다 그러면 슬라브가 20cm고 보가 여기 20cm겠죠. 그래야 400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200을 선택을 하고 200만큼 높이를 주고 객체 선택 400이라고 쓰여 있는 보들은 다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200만큼의 높이로 거푸집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아까 FTX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모든 부호들을 그 보 높이로 해서 다 써주게 된다면 보 옆면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이게 B1A를 뽑을 때 B1A가 뭐지? 라고 해서 일람표로 확인해서 이게 500보구나. 그러면 슬래브가 200이니까 300만큼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나름 좀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보들이 이렇게 많이 없는데 만약에 뭐 아파트 주차장이라든가 굉장히 넓은 바닥에 많은 종류의 보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B1A 또 쫙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B1A 했다가 뭐 B3 했다가 WG1 했다가 하나 찾아가면서 뽑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때 FTX를 유용하게 아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 이것도 CAD 명령어는 아닌데요. 스케치업에 내보낼 때 제가 이 W 명령어를 사용해서 원하는 객체만 이렇게 선택해서 바탕화면을 세블럭 이렇게 내보냈었거든요. 이 명령어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도면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량 산출 연습 3이라는 CAD인데요. 이건 닫아버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지금 파일의 크기는 1.9메가 정도입니다. 많이 크지는 않은 상태이긴 해요. 1.9메가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 사용되는 레이어들을 나타내는데요. 쭉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도 기존에 이게 도면을 그렸을 때 사용된 모든 그 값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저는 딱 요만큼의 필요한 그 정보들만 있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CAD 파일에는 예전에 그 지나왔던 모든 데이터들이 같이 담겨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W라는 거를 선택해서 객체 선택 전체를 다 선택해 볼게요. 전체를 다 선택해서 확인 덮어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이 기존 도면은 1.9메가였죠. 이 방금 만들어진 새 블럭은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2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거는 200만 바이트고 이거는 10만 바이트입니다. 어떻게 같은 한번 열어볼게요. 금방 열리죠. 지금 컨트롤 탭으로 왔다 갔다 해보면 이 두 도면의 외형은 전혀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0배의 용량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물량 이거랑 여기 지금 사용됐던 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뭐 쓰지도 않지만 뭐 있는 저장된 것들이 많았는데 이 W를 해서 내보내게 되면은
현재 여기에 사용된 자료들만, 자료가 아니고 이제 내용만 같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레이어를 보게 되면 이 불과 몇 개 되지 않죠. 한마디로 여기에 사용되는 레이어가 뭐 0이란 레이어, 뭐 COL이란 레이어, 뭐 등등등 해서 몇 개 없다는 얘기죠. 한 열 몇 개 정도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깨끗한 도면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꺼보고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자 18.5메가 용량이 굉장히 크죠. 일부러 정리를 많이 해놓지 않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 자 여기도 뭐 레이어가 어마어마하게 일단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W 객체 선택 전체를 다 선택해 볼게요. 스페이스 하게 누르게 되면 여기 자그만 창이 나오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름 저장과는 좀 다른 게 현재 사용되어 있는 내용만 딱 옮긴다는 얘기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현장에서 막 공사 보시는 직원분들이 구조 평면도를 하나 열어놓고 전체 층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막 단면도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붙여놓고 뭐 단열 도면도 붙여놓고 막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할 때마다 그냥 보이는 그 딱 도면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실제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같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드 도면이 막 저는 막 200메가, 300메가 넘어가서 막 너무 버벅거리는 작업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도 많이 봤거든요. 자, 방금 이 도면의 용량은 18.5메가였고요. 방금 세 블럭으로 만들어낸 이 도면은 3.63메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도 열어보게 되면 방금 보셨던 도면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똑같죠. 자, 두 개를 봐도 뭐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이 W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계속 모든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용량 큰 거로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느리겠죠. 또 어떤 경우는 뭐 리습에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W를 사용해 줬을 때 용량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작업을 일정 수준 진행하시다 보면 이런 W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쓰지 않는 정보들은 버리고 새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요것도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자 이곳에 지금 모든 정보가 있는데 그냥 전부 다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도면 자체가 여기에 선 하나만 딱 그려 놓겠습니다. 이걸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고 나가서 용량을 보게 되면 선 하나 그렸는데 1.39메가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선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정보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눈에 안 보인다고 한 도면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건 좋지가 않고요. 실제 W로 이 선만 같은 이름이라 안 되네요. 내보내게 되면 이 세 블럭은 1.39메가지만 이 선을 하나만 W 내보내는 거는 뭐 용량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W란 명령어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스케치업에서 사용하는 루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좋은 루비를 줬을 때 지금 당장은 컴퓨터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환경이 바뀌게 되면 써먹을 수가 없게 되죠. 스케치업 루비는 제가 사용하는 것들이 다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색을 해서 뭐 make paste 뭐 검색을 하게 되시면
원하는 것들이 뜨게 되고, 들어가서 뭐 인스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게 메이크 페이스인데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설치를 해줘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것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최신 버전을 다운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 올라와 있지 않는 루비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이런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파일체로 가지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루비 같은 경우를 만약에 뭐 요게 루비거든요. RBZ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한번 여기다 쭉 복사를 해서 이동해 가지고 다닌다라고 가정했을 때, 윈도우 익스텐션 매니저 여기서 인스탈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들어가서 제가 저장해 놓은 곳에 가면 쫙 이제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원하는 애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아이콘이 생기면서 설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체 갖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 이름들을 다 외워두고 아까 얘기했듯이 웨어하우스 이쪽에 가서 다운을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도면을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작업을 위해서 폭파시켜 주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메이크 페이스라는 루비인데요. 원래 스케치업에서는 이렇게 면을 그리거나 선들이 그려져서 이렇게 폐쇄가 될 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통과가 돼서 막히게 되면 면이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지정함으로써 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이 전체를 쭉 선택해서 메이크 페이스라고 하게 되면 전체 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면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파란색으로 좀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된 것 같은데, 심지어 선택해보면, 이 면을 선택해보면 다른 것들은 다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얘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어딘가 뚫려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 안에 사각형을 쪼각쪼각 그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쪼개보는 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게 이겁니다. 엣지 툴입니다. 여기서 이 전체 선택하고서 이걸 눌러보게 되면 어디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이쪽을 들어가 보게 되면 쭉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네요. 지금 이쪽은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메꿔주게 되면 이게 하나의 면이 생성이 됐겠죠. 근데 찝찝하게도 이거는 또 이만큼 또 삐져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컨트롤 Z로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다시 전체 선택을 쭉 해서 도대체 어디가 끊어진 거냐 확인을 해보라고 했을 때 두 군데가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옆에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한마디로 어느 정도 선 차이까지를 한마디로 하나로 그냥 묶어줄 거냐, 뭐 메꿔주거나 지워주거나 이런 개념이죠. 일단은 뭐 너무 크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10mm 1cm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OK를 누르게 되면 없어졌죠. 자동으로 요만큼 삐져나와 있던 거를 없애줬고, 살짝 막히지 않았던 곳을 자동으로 막아줬습니다. 도면이 만약에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면 다시 또 돌려볼게요.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이 안 됐어야 돼요. 이 캐드가 굉장히 깨끗한 도면이었으면 갖고 왔을 때 메이크 페이스를 했을 때 정확히 이런 식으로 다 도면이 분리가 돼 있어서 지우게 되면 이 옹벽만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었어야 하는 건데, 도면은 뭐 저희가 그리는 게 아니고 뭐 설계 사무실 그려오기 때문에 그 도면 자체에 뭐 좀 지저분하거나 에러가 있는 거를 어떻게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그 조건 하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메이크 페이스를 했는데 면이 안 생기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찾지 마시고 여기서 엣지 툴을 이용해서 찾아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사용했는데도 뭐 이게 뭐 10mm 이상 벌어져 있으면 메꿔지지가 않겠죠. 그럴 때는 어디가 문제인지를 아니까 하나씩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뭐 정리해 주게 되면 자, 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를 클릭하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막아줍니다. 자동으로 좀 정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 정리를 방금 안 했었나? 전체 선택, 메꾸고, 선을 한번 그려줌으로써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네요. 자, 이걸 지워주고 이 옹벽을 올리고 싶습니다. 자, 이때 전체 선택을 하고 3D를 올리는 그 루비가 바로 BST. 이 버튼을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건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하나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만약에 기둥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아이콘을 선택하고 기둥이다. 1m만 올려볼게요. 1m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자동 지정되면서 올려지게 되죠. 만약에 재래식으로 하나씩 한다고 치면은 이 푸시 앤 풀을 이용해서 위쪽 방향으로 올린 상태에서 1000 올려주시고요. 이거를 전체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그룹 만들기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BST 루비는 그냥 한 번에 올리고 원하는 만큼 올리고 그걸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해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 꼭 그룹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건데요. 만약에 이거를 그룹으로 만들지 않고 1000만큼 올리고 이거를 위로 1000만큼 올렸다. 그럼 보기에는 그냥 사각형이라서 생각 없이 요거를 그냥 위로 한번 올리는 작업을 했다고 쳐보죠. 자, 올렸습니다. 근데 좀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내리려고 하면 서로 간에 이게 귀속이 돼 버립니다. 그룹화로 돼 있으면 하나의 이거를 만약에 그룹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게 하나의 뭐 막에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블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근데 그룹화를 하지 않으면 면이 선택되고 선이 선택되고 하나하나 선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D를 올릴 때는 무조건 그룹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재래식을 쓰는 일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고 앞으로 무조건 요 명령으로 사용해서 하나뿐만 아니라 전체를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전체를 쭉 선택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1000만큼 올리고 만약에 얘를 1000만큼 올렸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좀 얘를 좀 잘못 그려서 얘를 좀 더 높였어야 되는데 이만큼 높여야 되는데 그럼 다시 또 지우고 뭐 그리기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이걸 눌러서 면을 맞추는 거예요. 윗면까지 이 면까지 맞춰라 하면 똑같은 높이로 올라와지게 됩니다. 이게 어쩔 때 유용하게 되냐면요. 간단하게 그냥 뭐 슬라브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슬라브 200짜리 슬라브다. 나중에 그 도면을 그리시게 되다 보면은 바닥을 그리고 위층 바닥을 그리고 나서 수직재를 그리는 순서로 그리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옹벽을 높이를 줄 때 얼마만큼의 높이를 줘야 할지 좀 계산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세요. 뭐 어떤 또 단차가 막 져 있다 보면 어떤 기둥은 막 3m를 줘야 되고 어떤 애는 2500만 줘야 되고 막 들쑥날쑥 하는데 하나하나 계산해서 올리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최고 높은 뭐 기둥이 뭐 3m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기둥이 3m다. 그냥 층고를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높게 줘버리는 거예요. 3000을 줬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 도면을 이렇게 끝나고 그려보니까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더라. 오히려 튀어나오게 그리는 게 좀 편해요. 이렇게 작게 그리는 것보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막 도면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들어가서 더블 클릭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잡고서 이거를 뭐 내쳐주고 뭐 이거를 들어가서 한쪽 면을 잡아서 이걸로 뭐 올려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럴 때 이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얘를 선택하고 면을 맞춰라 이면에 하게 되면 딱 내려오게 되죠. 얘를 선택해서 면에 맞춰라 이면에 이렇게 하게 되고, 낮은 거 같은 경우는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맞춰서요.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단차가 굉장히 다양한 그 위층 슬라브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 아래 수직 부지의 높이를 원래는 위 천장 슬라브 높이에 맞춰서 이거를 정확히 재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얘는 뭐 대충 그려서 이런 건데 뭐 2600을 그리고 이 옹벽은 뭐 이 기둥은 뭐 3m를 그려야 되고 막 문제가 많을 텐데, 이럴 때는 그냥 아예 전체를 다 3m를 올려버리고 이렇게 삐져나온 애들을 그냥 클릭 하나씩 해서 나는 정리를 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해. 이게 오히려 더 편하실 거예요. 하나씩 계산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시고, 이런 툴을 이용해 가지고 대충 더 그냥 높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찍어 누르듯이 이 면에 맞추는 용도로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거의 사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저번에 물량 산출할 때, 거푸집 산출할 때 제가 하나 보여드렸었던 건데, 바로 요 메뉴고요. 셀렉션 토이라는 그 루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요거를 터트린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선택하면 면이 선택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선이 선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거푸집을 만약에 이 기둥만 보고 산출을 한다 치면은, 거푸집은 이렇게 밑면이 지워져야지만 이게 실제 거푸집 물량이거든요. 위아래로 뚫려 있는. 근데 이 기둥이 뭐 수백 개로 많다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이걸 지우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눕혀놓고 위에를 쭉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지우게 되면 지금 면과 선이 같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우게 되면 다 같이 지워져 버려요. 이렇게 면만 지워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 쭉 선택을 해놓고 면만 선택하겠다. 그러면 면만 선택이 된 상태에 딜레트를 누르게 되면 이쁘게 지워지죠. 요거는 거푸집 물량을 산출할 때 그 윗면, 밑면을 지우실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실 거예요. 지워졌죠? 거의 요것만 아마 사용하시게 되실 거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전부 다 이제 합친 다음에 거푸집 물량을 산출할 때 사용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여기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웨어하우스 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솔리드 인스펙터 라는 거를 치게 되면요, 여기 있고요. 들어가서 설치를 하면 되시는 거예요. 다음 무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로그인을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인스탈이라고 뜨게 되죠. 이거 눌러보게 되면 간단한 설명들도 나와 있고요. 인스탈. 자, 이 해당 아이콘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그 루비들을 사용할 수 있으신 거예요. 설치할 수 있으신 거죠. 자, 이건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요, 한마디로 솔리드에 문제가 있는지 또 있으면 그걸 또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선택을 하고, 솔리드죠,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얘를 눌러보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안에 쓸데없는 뭐 이런 선들이라고 뭐 가정을 해볼까요? 이런 게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막혀 있는, 한마디로 솔리드가 아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이런 애들을 자 합쳐놓고 콘크리트 물량을 뽑기 위해서는 이 두 개 선택해서 이걸 합치게 되면, 지금 하나는 콘크리트 양이 뭐 2.6루베 정도 되네요.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5.2루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애를
지금 얘는 좀 뭔가 솔리드로서 부적합한 상태예요. 이거를 합치라고 하게 되면 합치지를 못합니다. 얘 자체가 뭔가 에러가 있다. 합치려고 하면 얘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누르게 되면 간단한 문제들은 다 얘가 고쳐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합치게 되면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은 크게 뭐 중요성을 모르실 텐데 나중에 가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한 건물을 그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뭐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잘못 그렸든 혹은 뭐 도면 자체에 문제가 있든 간에, 그리고 그럴 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파악을 해보고 수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게 100%다 고쳐주지는 못해요. 나중에 좀 설명하기가 힘든데 이런 식이 아니라 옹벽이 합쳤을 때 이렇게 옹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설명이 좀 힘든데 보이기에는 얘랑 뭐 얘를 합쳤을 때 똑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미묘하게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합치게 되면 둘이 합쳐지기는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사이가 살짝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확히 합치게 되면 이런 면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선이 없어져야 되는데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막 선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얇게 여기 막 두 개의 면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거를 실행한다고 해도 뭐 고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요거는 간단한 것들을 이제 솔리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이나 거푸집 물량을 뽑기 위해 합칠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점검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는 캐드의 리습 그리고 스케치업 루비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계속 물량을 뽑거나 혹시 아니면 뭐 다른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리습과 루비들은 굉장히 유용하실 거고요. 꼭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구글링 통해서 찾아보시면 또 굉장히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개를 써 보시면서 나한테는 이게 가장 맞다, 이게 나한테 유용하다 라는 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거를 찾게 되면 항상 다른 곳에 저장을 해 두셔가지고 언제든 그거를 다른 곳에 가서도 써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무엇보다 가지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주 써먹어서 써야지만 또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것도 유용하게 쓰셔가지고 앞으로 뭐 물량이든 뭐든 하실 때 굉장히 빠르고 또 정확하게 산출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